시간에는 질의응답 코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스마트 창답으로 고쳤죠? 네, 고쳐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창답에 대해서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스마트 창답이란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출처하고 다 안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스마트 창답의 증문즉서라고 하면 비교를 해봤어요. 그 법륜수집이 지금 증문즉설 하고 있잖아요. 질의응답을. 상당히 통찰력 있는 질문들이 답변들을 해주는 걸 봤습니다. 이분이죠. 네, 저희도 스마트 창답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거거든요. 모양을. 먼저 질문이 나오고, 안녕하세요. 해도 벌써 한 꼬리가 넘었거든요.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아들 때문에 이래 왔는데요. 근데 상당히 참여자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많고요. 종교가 아주 다양한 이 질문에 대한 사람들이 반응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모든 질문을 다 이 안에서 던지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저희 스마트 창답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참가자 질문이 이거였어요. 딸아이를 입양했는데 입양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아야 할까? 또 주변을 통해서 알아버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형태의 답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증문즉설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지의 의무에서 20세 이전에는 고지 의무가 없다. 20세 이후에는 고지를 하는 게 의무다. 근데 만약에 주변을 통해서 알았다고 했을 때 걱정하지 말고 그 입양에 대한 부모의 정체성을 가져라. 알게 되더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는 걸 확신하도록 만들어주고 출산보다 양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의 정체성으로 보여줘라.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고 이렇게 접근해서 당신이 내 딸을 입양한 딸을 더 사랑한다. 이걸 보여줘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현실적 제도적 측면을 말하고 여기는 주변에서 인지했을 때 본질적 측면을 얘기하고 마지막 사례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줍니다. 무슨 예냐면 여기에 대한 예죠. 아주 도움이 되는 예였어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혈액 검사를 하고 왔는데 부모의 혈액과 안 맞는 거예요. 발칵 뒤집혔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둘이 서로 눈치 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내가 문제가 돼 출산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과거를 막 파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내는 다른 일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혹시 하면서 병원에서 아이가 바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때 동시에 태어난 날 조사를 해봤더니 두 아이가 있어요. 똑같은 딸이고. 그래서 한번 파고 들어갔더니 진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가족에게 얘기했더니 완전 화들짝하죠. 지금까지 키워왔잖아. 그래가지고 두 아이가 이제 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아이는 이제 모르죠. 부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바꿀 거냐? 그대로 키울 거냐? 자, 선택해보세요. 자,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 키웠어. 남의 자식을. 이제 내 자식을 알았어. 두 집안이 바꿀까요? 아닐까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시작. 이거 아침 드라마에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누가 바꾸겠어요? 그때까지 다 키웠는데. 할 수 없죠. 내 자식이니 한다 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출산보다는 양육이 더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알리면 안 되고 그냥 양쪽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사례를 들어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답변이 이루어져요. 주로 이제 이분의 답변의 특징은 뭐냐면 이따가 바로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스마트 창답 저희는 어떤 식으로 답변이 돼요. 제가 이거를 일부러 연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영상을 틀어놓고 질문만 딱 듣고 나라면 이렇게 답변하겠다면 답변을 다 적었어요. 내가 비교하려고. 그래서 적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건 그러니까 법륜스님 걸 보기 전에 이 질문을 보고 내가 먼저 적어놓고 그 다음에 들었어. 그걸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알 수가 있겠죠. 먼저 저는 이제 대전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어차피 입양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죠. 또 언젠가는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대전제 인간은 살면서 언제나 내가 알지 못했던 정보를 알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 필수죠. 거의 뭐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 정보가 자신에 관한 정보든 가족에 관한 정보든 복음이 아니라 사회 국가에 관한 정보든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언제 어느 때 내가 모르는 정보를 알게 되는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언제 알지 모르는죠. 책을 통해서든 일을 통해서든 교육을 통해서든. 그렇다면 입양 사실을 안다는 것도 결국 알아야 될 일이죠. 그런데 어떤 정보를 아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정보도 있어. 인류사의 극악무도한 살인, 집단과 유대인 대량 학살, 상상도 못할 그런 숨겨진 사실들을 아는 것과 가족에 대한 역사, 나에 대한 역사, 모든 사람이 나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다 보면 별걸 다 알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대전제로 놓는다면 두 번째 이제 소전제죠. 그렇다면 어차피 알아야 될 일이라면 가능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 충격적인 일이라면. 그래서 결론으로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좋다. 첫째, 단계 전달형 이해적 접근. 단계 전달형이라는 것은 일반적 교육에서 초등, 고등학교에서 약속된 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가볍게 해서 점차 대학 가면 이제 정말 우리가 이랬어? 라는 심각한 정보까지 다 알게 되죠. 그 과정에 단계적 접근을 하기 때문에 충격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랬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단계적 접근 방식이라고 해요. 아이에게 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점차 정보를 조금씩 흘려가는 방식. 두 번째가 유사 정보의 면역적 접근이죠. 입양의 다양한 사례, 입양의 좋은 결과, 영화나 소설, 주변의 사례들을 제공해주면 입양에 대해서 아주 편하게 접근하죠. 서양의 스탠만 같은 그런 케이스들을 아주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거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입양된 자녀라고 해도 입양이 좋은 거야. 입양 괜찮은 거야. 이런 의식을 갖도록 해주는 부분. 이 마지막이 이제 가치적 정보입니다. 어떤 일이든 전화위복적 가치가 있고 입양의 경우 출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부모의 마인드가 넓어야 돼. 좀 더 깊이 알고 나면 입양한 부모들을 보면 확실히 달라. 마인드가. 그리고 포용력도 다르고요. 정말 다릅니다. 그걸 아이가 단계적 접근, 유사적 접근으로 알게 해준다면 아이가 철들었을 때 훨씬 더 부모에 대한 애정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두 답변을 비교를 해보니까 증문즉설형은 현상 유지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절대 이 법륜스님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냥 네 상황에 만족해라는 거지. 넌 지금 네 상황을 만족 못하고 있잖아. 거기서부터 다뤄요. 그래서 현재 상태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도 스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건 정말 되고 싶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근데 뭘 고민해? 지금 나 나갈 때 따라 나오면 돼. 근데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따라 나올 수 있나 말해봐. 아침 4시에 일어날 수 있어? 네가 밥에 먹을 수 있어? 하면서 그 스님들이 한 일을 쭉 얘기해 주잖아요. 아무도 안 가.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는 하고 싶기만 하지 하지는 않을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 마음속에 있는 본질들을 주로 이제
지우는 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관점을 바꿔줘요. 하향 비교 방식이에요. 어떤 거냐면, 너 다리는 있네. 저 다리 없는 사람에 비해서. 네, 이런 식이죠. 네.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은 남편이 정말 너무 싫대. 그러면 이혼하지 그래. 그럼 이혼할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유추를 해줍니다. 그럼 너 이혼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거잖아. 안 하고 지내기는 힘들잖아. 아이가 있으니까. 근데 아이가 있는 여자를 쉽게 받아줄까? 아니요. 그러면 남자 만나기도 어렵겠네. 그럼 그런 남자 만나기 쉽지 않잖아. 그러면 싫은 남편이라도 그냥 데리고 살아. 얼마나 편해. 이런 식의 관점에서 그냥 있는 그 상태가 그래도 낫지 않냐. 관점을 바꿔주는 쪽으로 계속 모든 질문의 답변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이제 불만스러운 표정들이 있어. 왜냐면 듣다 보면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나만 생각을 바꾸면 되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입장으로 항상 일관되게 그리 가요. 그리고 방법은 주로 말 안 해요. 그게 이제 조금 약점이에요. 사례 중심 지원을 마치 매우 적절한 사례를 잘 들어요. 오랫동안 이제 법문을 많이 해와서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 창답형은 먼저 질문 속성 파악부터 해. 네가 질문하는 이야기 핵심이 뭐냐? 그 다음에 상황 분석. 너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그래서 질문 속성 파악하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면 답변이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한 대안을 구성 요소적 접근을 하고, 그리고 대안이 없을 때는 현재 관점 변화를 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 창답은 저희가 강점이 뭐냐면 이게 강점이에요. 문제 대안을 제시하는 게. 근데 이쪽에서는 대안 제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네가 마음 바꿔라. 있는 상황을 받아들여라. 그런 쪽에서 전부 제가 일부러 이걸 듣기 위해서 한 30편을 들어봤거든요. 어제 밤내 작업하면서 한 30편 들으면서 통계를 좀 내봤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 창답이 앞으로 사회에 줄 수 있는 요소가 참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어제 밤늦게 연구 작업을 좀 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 함께 이제 질문을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